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본 개념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는 개념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요 교재를 지금 강의를 보면서 기본 개념을 복습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부터 천천히 설명할게요. 수렴이 뭐고 발산이 뭔가? 수렴은 무언가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말뜻이 있지만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 함수의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값 하나로, 그렇죠? 실수값 하나로 정해질 수 있을 때, 실수값 한 개로 정해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발산은 뭐냐? 발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낫 수렴이에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따라서 우리 국어적으로 말뜻은 발산이라는 거는 뭔가 막 흩어지고 퍼지고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값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동도 발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동은 함수값이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n제곱이라고 한번 봅시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n에다 2 집어넣으면 다시 1이죠. n에다 3 집어넣으면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a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발산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지지 않죠. 이거 두 개로 정해지니까 그런 경우를 모두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렴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도대체 수렴이라는 게 뭐냐?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런 뜻이에요.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 이렇게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가 a 왼쪽에서 a에 가까울 수도 있고 a 오른쪽에서도 a에 가까울 수 있죠.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읽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 왼쪽의 목적지는 결국 그 y는 fx니까 y가 l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죠? y가 l을 향해서. 따라서 이것은 l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세요. 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실제로 이 점 동그라미가 아니야, 얘들아. 실제로 극한값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극한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거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와 이쪽에 있는 것이지 이 정확한 점은 아니다. 그럼 선생님, 이 정확한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것은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것은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왼쪽은요. 즉 아래쪽에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요건 함수값이라고 읽고, 그지? 그 다음에 윗줄에 설명되어 있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그 표현은 결국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요 양옆에. 그래서 이것은 극한값이 l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알죠? 함수값과 극한값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알았죠? 물론 이 둘이 같아 할 수도 있죠. 그걸 뒤에 가서 우리 연속이라고 배웁니다. 알았죠? 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개념은 이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x가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는 거 알았죠? 아이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자, 그때 과연 함수값이 정해질 수 있느냐? 정해질 수 있죠. 이제 점근선이 있는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 방향이잖아. 그죠? x값이. 그럼 이 그래프를 따라서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 계속 간다면 결국 이 y값이 알파에 수렴하겠죠. 맞아요? y값이 알파에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x가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 이거의 그래프거든.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y값이 베타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그죠? 우리가 베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알파 이런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선생님 발산이라는 경우에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발산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쪽 그림 보실래요? x가 a 오른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a 왼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올라가면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선생님, 양의 무한대로 가면 또 좌우 극한이 똑같으니까 이거 극한값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 커지는 상태야.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가 아니죠. 어떤 특정한 실수 하나로 정해질 때라고 그랬지 무한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러므로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알았죠? 반대의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알았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극한값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요. 다음 내용 보시면 그러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는 발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의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y는 뭐 x 플러스 1이다 한번 해볼게. y는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커지겠죠. x가 무한대로 가면 y 값도 한없이 커지겠죠. 극한값도 한없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알았지? 자, 물론 2차 함수 경우에는 x가 무한히 가더라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함수값은 또는 극한값은 영원히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